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배달로 알바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미스터 임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로 제 인생의 과도기를 기록하고 더 건강하게, 더 나답게 살기 위한 동력을 얻고 싶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기도 하고 세팅 실수로 음성이 하나도 녹음되지 않아서 겸사겸사 왜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지, 왜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지 가볍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달 알바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퇴사한 회사는 워라밸이 아주 좋아 야근 없이 오후 5시면 칼퇴를 할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주로 외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별 이슈가 없다면 공간적 제약 없이 여유롭게 근무했기에 오후 남는 시간을 좀 더 생산성 있게 보내려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배달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알바는 현재 저의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학연수도 가고 대기업 인턴과 정규직 전환, 2번의 경력직 이직을 하며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길고 긴 회사 생활, 탄탄하다면 탄탄한 회사였지만 내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40대 이후까지 장래성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평소부터 관심 있던 부동산업에 전문성을 키워보자고 목표를 정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작한 그해 1차, 2차 모두 동차로 합격했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업계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그 업계의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부동산 법인의 공인중개사로 신규 입사했고 그때의 기본급은 2022년 기준 150만 원이었습니다. 실무를 배우며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삼아보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중개사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전 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다시 입사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부동산 쪽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1차 목표는 달성하고 회사 생활로 자금을 더 준비해서 언젠간 부동산을 직접 개업하겠노라 생각하며 다시 원래의 업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퇴사한 저의 마지막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 업계와 기업, 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의 환경의 중요성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업무 강도가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극악에 치닫고 업무로 인해 내 삶이 온전히 굴러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시너지, 좋은 상사에게서 받는 긍정적 에너지로 모든 것을 치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나답게 살고자 하는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들이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적을 위해, 보고를 위해 반복하고 있는 행위들로 제 가치관과 부딪히는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도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였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지만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삶이었기에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생활을 계속 연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업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회사 내 조직 개편으로 상사가 바뀌게 됩니다. 직무 경험도 없고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척하는 유형의 상사와 반년간 업무를 진행하며 실적엔 도움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보고자료를 지속해서 만들고 업무 지식을 기억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번 한 설명을 또 하고 하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검열하며 자기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그 사람 자체의 환멸을 느끼게 되더군요. 배울 것도 성취감도 동료에도 느껴지는 것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 이것밖에 안 되는 현실에 비참해졌다가 다 내려놓고 기대해봤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젠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사업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점점 이 공간에 있는 매일이 숨이 막혔고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오랜 기간 대화 끝에 퇴사를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조직장들과 2주일에 걸쳐 면담하며 수없이 회유당했지만 제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퇴사라는 카드를 꺼내둔 순간부터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와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만 같았으니까요. 퇴사 일자가 결정됐는데도 그 상사는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저를 천하의 배신자, 도망자라 비난하며 급히 업무를 배웠습니다. 인수인계서에 모두 적어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지도 않았는지 질문하고 그걸 또 물어보고 퇴사를 며칠 앞둔 날까지도 하반기 실적 목표 자료를 만들고 가라느니 제가 없는 시기에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냐는 반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상사. 이곳은 정말이지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3개월만 더 버티면 이 회사 재직 2년차가 넘어가고 와이프 뱃속에 있는 우리 첫 아기도 태어나는 시기라 육아휴직도 쓸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많은 동료들이 차라리 조금만 더 버티고 육아휴직을 써서 잠시 회사를 떠나 있어라. 지금 나가면 퇴직금이 너무 아깝다. 네가 손해보지 말라 등등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봤자 어차피 내가 나갈 자리엔 사람을 채워야 하고 곧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기에 지금이 빠지기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는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저는 그 신념이 옳다 믿으며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퇴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정하기 몇 달 전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고 매달 정해진 고정 지출 비용을 감안해 최소 5개월은 버틸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후 스텝으로 화물 운송업을 계획하고 있기에 그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타임테이블을 계획해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한 습관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대로 이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금의 이 기간을 리프레시 시기라 생각하며 그간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가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더 성장하기 위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정상적이라는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타인의 보폭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자유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스토리 속 허상 같은 성공의 몰두에서 집착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를 위한 삶,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그것들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묵묵히 일상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